네, 민원정 교수님과 바로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사실 1부에서 이제 중남미 네. 정말 빠른 시간 안에 그것도 다는 못하고 네. 몇 개 국가만 조금 짚어봤는데요. 몇 개 국가도 가볍게. 가볍게, 아주 네. 가볍게 두 줄로 막. 네. 그런데 요즘 이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좀 거리를 두고, 뭐, 우리 국뽕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네. 하는데, 실제 보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했더라고요. 이미 네. 오래전부터. 네. 중남미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칠레에서 학생들 지금도 가르치고 계시고, 네. 뭐 어쨌든 온라인이지만, 네. 칠레를 비롯해서 넓게 보면 중남미가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인가요? 최근 뭐 몇 년, 한 십수년 어떻게 된 건가요? 제가 한번 그 변천사를 네네. 제 개인적인 연구와 한번 비교해 보면, 저는 중남미 문학을 전공했는데 칠레에 가서는 한국 역사 문화 또는 한국과 중남미 비교 문화를 수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우연한 기회에 이들은 아시아 대중문화를 어떻게 바라보지? 그렇게 수영 연구를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네. 그게 바로 2010년대였습니다. 2010년대? 네, 그때가 바로 동방신기가 분리되면서 네네. 네, JYJ가 칠레에서 공연을 하던 무렵이었어요. 그때로 거슬러 올라갑니까? 네, 그래서 제가 2004년에 칠레 갔을 때는 그때도 저는 그러니까 그 케이팝을 펌프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렇게 음악 나오면 발로 밟는 어떤 학생들이 어떤 몰에 가서 펌프를 하다 보면 한국 노래가 나온다. 이런 노래가 있구나. 그때 이제 조금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멕시코에서 뭐 그 배용준 씨나 뭐 이런 분들 나오는 드라마가 유행할 때 남미는 사실 그렇게 유행은 아니었지만 케이블 TV로 가끔 보는 사람들이 있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JYJ가 공연을 하게 되면서 그 당시 JYJ가 칠레와 페루에서 공연을 했는데 그 33개국에서 두 나라에서 공연을 하는데 네. 한국에서는 중남미에 부는 케이팝 붐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좀 과대포장인가요? 네, 과대포장 맞았습니다. 네, 네.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뭐 있지만 과대포장은 맞죠. 네, 그래서 그리고 당시에는 칠레에서 그 JYJ의 콘서트를 보도하는 뉴스들이 약간 그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플라이어 정도? 또 주요 언론에서는 굉장히 약간 비아냥된 듯한 뭐 통역의 이상한 악센트 때문에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없었다. 이런 식의 기사였어요. 네. 자, 그런데 제가 다시 한국의 언론을 보면 이 JYJ에 대한 뉴스가 보도된 모든 지면은 다 칠레 주요 일간지로 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그 덕에 저도 한국에서 초청을 받아서 학회 초청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저는 이제 인시추 옵저베이션으로 보통은 중하류층의 소녀 팬들이 많고 약간 사회적으로는 인식이 좋지 않다라고 말했다가 엄청나게 욕을 먹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사회과학 하시는 분들과 협업을 해서 질적 연구를 시작했어요. 네. 내가 말한 것을 사람들에게 설득하지 못한다면 내가 증명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팬들 인터뷰를 엄청나게 했어요. 실제 교수님이요? 네. 네. 중남미 팬들의 특징은 다른 나라와 조금 다르게 하는 팝입니다. 그냥 듣고 즐기는 케이팝을 넘어서서 네네. 춤을 춰요. 직접. 내가 참여하는 네네. doing이죠. 네네. 그래서 그 팬들이 모여서 막 춤을 춰요. 커버 댄스를 해요. 한국말 몰라도 되고 뭐 가사 몰라도 되고 그래서 이제 팬들 인터뷰를 많이 했죠. 그런데 제가 있던 학교가 백인 엘리트 학교다 보니까 분명히 케이팝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말을 안 해요. 약간 샤이 약간 이런 건가요?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변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처음에는 학기 끝나고 나서 저 사실은 케이팝 들어요. 했다면 한 5년 지나니까 학기 중반쯤에 나 케이팝 들어요 라고 한다면 2020년대를 지나니까 아예 첫 시간부터 그리고 저도 이제 그때까지는 그 몇 년 동안 하도 팬들 인터뷰를 많이 하니까 학생들을 보면 너는 오타쿠구나. 야, 너는 망가만 보니 이렇게 관상이 보여서 얘는 케이팝만 듣겠다. 이게 딱 보이는군요. 예, 보이더라고요. 케이팝 좋아하는 애 얼굴에 뭔가 있어 느낌이. 이게 단계가 있고 또 이 과도기에는 케이팝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은 학기가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한국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수업을 들어왔다가 저는 수업 시간에 케이팝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한국을 홍보하는 사람도 아니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치니까 막 화를 내고 또 내가 한국을 좋아하면 우리 프로페는 당연히 나를 예뻐하고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던 몇 년이 있어요. 와.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번 학기에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 e스쿨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해외에서 한국에 대한 강의를 듣기 힘든 곳에 네. 온라인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강의를 하는 프로그램인데 너무 좋은데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이제 아시아연구소에서도 처음으로 또 저에게도 너무 좋은 기회로 칠레에 있는 알베르토 우르타도 대학교라는 대학교와 저희가 협업을 해서 그 칠레 교수님과 제가 팀 티칭으로 칠레는 아침, 저는 저녁 일주일에 한 번 온라인으로 실시간 수업을 해요. 저는 이 수업이 가능해질 수 있었던 것도 그만큼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 이렇게 좋은 플랫폼이 있어도 이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이런 수업이 열릴 수 없었을 텐데 그만큼 관심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했고 이제 매주 목요일 저녁에 제가 수업을 하는데 네. 지난 시간은 이제 칠레 교수님 차례였거든요. 근데 칠레 시간으로 그 다음부터 BTS가 10월 달에 칠레에서 공연하는 거 아시나요, 혹시? 아니요. 네, 그 BTS의 10월에. 아리랑 콘서트를 칠레를 시작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바로 저희가 수업하는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이면 칠레 시간으로 그 다음 날부터 BTS 티켓 구매가 시작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거 수업 끝나자마자 빨리 접속해서 표 사야 한다고 그 말을 해서 저희가 막 다 같이 깔깔 웃었고 그 담당 교수님이 나는 케이팝도 모르고 BTS도 뭐 관심도 없지만 하여튼 너네들이 그렇다고 하니 얼른 수업 마치고 가서 표 사라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었고 근데 칠레에서 시작한다라는 거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도 문화 산업이기 때문에 네. 어딘가 굉장히 유익한 곳을 찾아갔을 거잖아요. 칠레가 사실은 중남미 케이팝의 허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장 된 거죠? 많은 공연이 열려요. 얼마 전에 배우 서인국 네네. 씨도 칠레를 갔습니다. 유독 칠레만 더더욱 케이팝을 좋아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는 뭐 굳이 뭐 케이팝 아니어도 모든 문화를 사랑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저희가 보세요? 일부에서 얘기한 것과 관련이 있는데 칠레가 중남미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가장 안정이 되어 있고 네. 칠레가 약간 그런 에이전시라든가 문화 산업이라든가 이런 그게 것들을 잘 하기에 돼 있구나. 그래도 상대적으로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어서 네. 저도 사실은 제가 이제 칠레 측에 있는 조교한테 서인국 배우가 거길 왜 갔어? 그랬더니 드라마 때문인가 봐요 이러더라고요. 이제 사실은 제가 자문을 한 어떤 회사에서도 11월에 칠레에서 큰 엔터테인먼트 행사를 하실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께 제안서 이거 쓰면 도움되지 않을까요? 서인국 배우가 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드라마 월간 남친 때문에 갔나? 그래서 제가 월간 월간 남친? 남친을 봤어요. 보니까 이게 이제 블랙핑크의 지수가 그렇죠. 나오고 배우 서인국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팬들이 이제 좋아해서 갔겠구나. 예, 자주 갑니다. 네. 네. 그리고 이어서 제가 이제 올해 일했던 그 칠레 가톨릭 대학교도 제가 2022년까지 수업을 하고 이제 너무 많은 교수들이 해외에 나가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더 이상 학부 수업은 비대면 안 된다라고 해서 저도 이제 멀어지게 됐었는데 이제 그쪽 학교에서도 다시 수업을 해달라는 요청이 와서 이제 2학기 때 이번에는 칠레 카데 쪽에 있는 교수님과 협업을 해서 저희가 할 건데 그 수업의 주제는 아시아 대중문화예요. 아시아 대중문화. 예, 저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젊은이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제 한국에 대한 전체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칠레 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또 생각하는 게 한국 칠레 FTA예요. 네, 솔직히. 그렇죠. 네. 우리 그때만 해도 갑자기 왜 칠레지? 이런 느낌이 네. 있었거든요. 네. 그게 무려 2004년이니까 네, 벌써 맞아요. 20년도 지났습니다. 네, 맞아요. 왜 당시 한국의 첫 번째 선택이 칠레였을까요? 칠레는 이미 세계 여러 나라와 FTA를 맺고 있었죠. 경험이 가장 많은 곳이었고 그 당시도 이미 칠레가 부상하고 있던 시기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당시에 칠레는 아시아 파트너를 찾고 있었고 한국과 FTA 체결하고 그 다음에 중국과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FTA가 비록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해도 최초의 트랜스퍼시픽 체결이었죠. 그런 면에서 의의가 있고 양쪽이 북반구와 남반구의 나라이고 그래서
비록 여기서는 이제 농부들이 뭐 반대를 했다고 네, 할지라도 내가 이제 농산물도 계절이 반대고 해서 주고받기가 그렇죠. 쉬운. 그래서 서로 이제 어떤 다른 대륙과 다른 반구에 허브를 찾고 있던 지점이 만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한국뿐만 아니라 항상 이제 우리가 역할했던 그 자리를 요즘 이제 중국이 파고 들어가지고 약간 위기의식도 느끼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중남미는 이미 중남미 말 그대로 저쪽 반구니까 네. 미국의 영향이 또 상당할 테고. 네. 그래서 거기서 한국 기업이나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일하기가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외모도 달라 뭐 여러 가지. 한국은 어떤 어프로치를 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 중남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저는 글쎄 뭐 회사에 다니지는 않지만 당연히 어프로치가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런데 한국이 주는 이미지는 기분 나쁜 말일 수도 있지만 만만하다. 접근하기 너무 어려운 나라 아니지만 네. 좋은 성장 모델이 될 수 있는 곳이죠. 네네. 너무 높은 곳은 내가 바라보기 힘들지만 네. 그러나 한국은 우리도 잘하면 저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나라죠. 네네. 네, 그리고 제가 살던 칠레에서 보면 한참 칠레가 뭐 원자재 값이 좋아서 뭐 댐 건설 이런 거 할 때 나중에 보니까 한국 기업들끼리 그 입찰 경쟁을 하시더라고요. 왜 한국에 온갖 건설사가 다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물류 회사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게 단순히 한국 기업에만 좋은 게 아니라 현지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하죠. 그러니까 서로가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관계죠. 저는 그런 어프로치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계 맺기에 조금 더 좋은, 그렇죠. 편한 이런 네. 느낌.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국가마다 또 소비되는 게 굉장히 다를 텐데 네. 요즘 한국에서 만드는 드라마를 보면은 이거는 수출용이다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굳이 막 한강에 굳이 라면을 보여줘. 그리고 막 매운 거 막 보여줘. 네. 막 이런 것들. 그러면은 이거 어디 수출용이야 느낌이 오죠. 음. 남미에서 혹은 뭐 칠레로 좁혀도 괜찮고 어떤 물건들이 가장 좀 인기가 있나요? 뭐 가전제품도 있고 식료품도 있고 아니면 패션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어떤 상품이 들어가느냐 네. 아니면 문화가 들어가느냐 사람이 들어가느냐는 국가별로 저는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예를 들면 칠레는 지금 너무 케이팝이 눈에 띄죠.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보이지 않는, 사실 그게 대중문화 산업에서 보면 실제로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은 웹툰이라고 합니다. 웹툰이 있었군요. 네. 왜냐하면 근데 제가 칠레 팬들 인터뷰해 보면 진정한 오타쿠들은 네. 이 웹툰을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종이책이 주는 그런 아날로그 감성을 좋아해요. 그런데 칠레를 비롯한 중남미의 모든 30대 이상은 일본 만화를 보지 않고 큰 세대가 없어요. 왜냐하면 1990년대에 중남미에도 컬러 TV가 보급되면서 모두가 일본 만화를 보고 컸어요. 일본 만화인지 알든 모르든. 저도 칠레 친구들과 보통 이제 외국은 나이를 얘기 안 하는데 만화 얘기를 하다가 네가 마징가 지트를 아는가, 캔디를 아는가, 무엇을 아는가로 네네. 내려가면 대충 어느 나이대인지가 나오고 짐작이 공통의 드래곤 볼을 더 좋아하나까지 내려가거든요. 네. 그래서 중남미의 모든 이제 그들이 40대가 되어가고 있겠죠. 일본 만화를 안 보고 자란 세대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 일본 대중문화가 남긴 영향은 상당합니다. 그건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K-팝은 이제 인터넷과 더불어서 여러 플랫폼이 생기면서 그리고 코로나 덕에 드라마까지. 네, 그런데 정작 수익을 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웹툰 팬들이라고 하고, 그 웹툰 팬들은 어떤 이미 기성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그 망가 세대와는 또 다른 세대에서 이제 웹툰이 인기를 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웹툰에 대한 조사는 저희가 어떤 통계든 중남미는 보면은 기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참. 언젠가 웹툰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하시는 특강을 제가 들었는데, 사실 우리나라 웹툰이 가장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통계 중에 늘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중남미가 1등, 2등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그분께서 어떤 모 언론의 기사를 보여주시면서 그러나 한국이 바라는 기사는
서구의 백인 남자들이 좋아한다고 해야 우리가 인정받는 느낌을 갖는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직도 그런 사대주의가 있어가지고 말이죠. 네, 그분 네. 말씀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아르헨티나 뭐 중남미에서 1등했다 이거는 그렇게 효과가 없다고 해요. 그러나 어쨌든 뭐 미국에서 유럽에서 1등 해야지 진짜 1등이야라고. 그렇죠. 네, 그러나 평가하시는. 이제 실제로 통계를 보면 한국 웹툰이 스페인어 버전도 있습니다. 네, 스페인어로 한국 웹툰 볼 수 있는 앱도 있고 저도 이제 연구나 조사차 이렇게 보는데 재미있어요. 아,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웹툰은 아니고 여전히 저도 약간 네. 올드해서 이렇게 종이로 넘기는 책을 보거든요. 만화든 뭐든 간에 일단 종이 소리가 나야 돼. 네. 그 감각이 있어야 네. 되는데 그래서 웹툰도 잘 못 봤는데 와, 그래서 생각도 못 했어요. 네. 중남미에서 한국의 웹툰을 이렇게 많이 소비한다고. 그리고 제가 칠레 카톨릭 대학교에서 그 동북아의 대중문화 수업을 2학기 동안 했었는데 역사학과 졸업반 학생들을 데리고 하는 약간 연구 수업 같은 거였거든요. 그때도 어떤 학생이 한국의 또 비디오 게임에 대해서 사실 저는 못 비디오 참죠. 게임을 네. 그 옛날에 칠레 생활 초기에 수업할 때 어떤 학생이 자기가 한국 역사 수업을 듣게 된 계기가 그 비디오 게임에 7년 전쟁이라는 게임이 있대요. 그게 그 네.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하는 게임이라고 아. 합니다. 저는 이제 학생들과 팬 인터뷰를 하면서 아, 이런 노래가 있구나, 이런 드라마가 있구나,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예를 들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NMX라고 하는 걸그룹이 칠레에서 매년 2월 여름에 열리는 비냐델 마르 페스티벌이 있어요. 이걸 이제 조금 우리가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1970년대에 그 가수 정훈이 씨가 네. 그 비냐델 마르 페스티벌에서 상을 타셨습니다. 파도요. 그 한복 입고 부르는 그 노래예요. 그런데 이제 그 페스티벌에 한국 또 아시아 그룹으로 연예인으로는 최초로 NMX가 초청을 받아서 참가했습니다. 너무 낯선 국뽕이 얘기들. 차오르나요? 그러면 네. 지금 이제 웹툰까지 가셨으니까 사실은 다른 거 질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국가별로는 뭐 다르다. 네. 그런데 일단 자동차. 네. H로 시작되는 그 자동차도 있고 또 예전에 러시아 그 전문가 얘기 나눌 때 또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 가전 너무 좋아한다고 뭐 이런 얘기 들었었는데 뭐 자동차나 가전 혹은 뭐 화장품 혹은 먹는 음식들 네. 이게 골고루 어쨌든 계속 인기가 있는 상황인가요? 골고루 인기가 있다고 하기보다는 네. 이것도 이제 물론 내가 접하는 한국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네. 예를 들면 멕시코에 마길라도라가 있는 곳은 당연히 내가 어디 취직할까? 어느 행복회사가 돈을 잘 줄까요? 관심이 당연히 많을 테고 또 제가 접한 칠레 젊은이들은 저도 주로 대학생들을 접하다 보니까 그들이 어떤 대중문화를 좋아하나 케이팝 말고 다른 음악은 뭘 좋아하나 늘 비교하면서 봐야 하니까 저는 네. 이제 그런 걸 많이 보는 것이고 네. 또 이게 어느 지역을 가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또 아르헨티나는 영화 강국이기 때문에 영화를 좋아하고 아르헨티나에서 인기를 끈 한국 영화가 또 칠레에서 꼭 인기를 끌지는 않아요. 그렇죠. 취향이 완전 네, 다르니까. 멕시코에서 인기를 끈 한국 드라마가 또 남미에서 인기가 없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미 전체에서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죠. 굉장히. 네, 그러나 예를 들면 제가 살 때 칠레에서는 한국 음식이 냄새가 많이 나서 네. 한국 사람들이 집을 얻기도 힘들었던 시절도 있었는데 뭐 김치 냄새 난다. 네, 뭐 이런. 그리고 이제 어떤 스파에서 한국 분 사람들이 마늘 냄새 난다고 쫓겨났던 사건도 있었고 하지만 제가 재작년에 출장을 가보니까 아주 부촌에 한국식 고깃집이 생겼더라 이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확실히 영향력이 퍼지고 있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봤더니 칠레 젊은이가 소주를 만들었더라고요. 소주 만들어요? 칠레 소주라고 저도 한번 칠레 출장 가면 네. 한번 맛을 봐야겠다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실제 우리의 그 초록색 병과 얼마나 비슷한지 맛이 네. 저도 궁금하네요. 네. 조금 전에 제가 좀 질문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각국이 그 현지화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갑자기 뭐 분명히 햄버거인데 안에 막 김치 넣고 뭐 불고기 넣고 뭐 이런 것처럼 현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전에는 워낙 일본 쪽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예전 만화 네. 혹은 음악이 중남미를 굉장히 강력하게 그렇죠. 했던 시절이 있었고 이제는 또 이제 한국 문화도 그렇고 또 중국도 만만치 않고 네. 셋이 약간 좀 경합한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희도 보면 할리우드 대중문화가 우리를 사로잡았던 시절이 있고 홍콩의 제키찬이 우리를 사로잡았던 시절이 있고 네. 불법이니까 더 열심히 일본 만화를 봤던 시절도 음. 있고 지금은 너무 다양해졌죠.
중남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연구 자료를 보면 처음에 미국 대중문화가 물밀듯이 몰려 들어올 때 양키 문화라고 해서 그 거부감이 엄청났고 또 일본 문화가 파고 들어갈 때 그 칠레를 예를 들면 그 중고등학교 교사협의회에서 이렇게 폭력적인 만화를 우리 아이들이 보게 하면 안 된다라고 교육부에 건의를 했던 자료도 있고 네. 이제 그리고 케이팝이 들어갔는데 이 미국 문화는 어떻게 보면 중남미에서 그냥 이미 융화가 됐죠. 섞여서. 우리가 미국 문화를 많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네. 그러나 중남미의 특색은 그렇다고 해서 유럽 문화를 추구하는 엘리트 문화가 사라진 건 아니면서 거기에 미국 문화도 들어가 있고 일본 문화는 너무 역사가 길어서 이건 경쟁의 차원은 좀 아닌 것 같아. 이미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린 네네. 듯한. 그리고 이제 케이팝이 들어갔고 제가 팬들 인터뷰할 때만 해도 중국 드라마 본다는 친구들이 없었는데 네. 제가 요즘에 칠레 친구들과 이야기해보면 이제 슬금슬금 중국 드라마 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만만치 않아요. 네. 네, 만만치 이게 않아요. 각종 그 역사 문화가 계속 레이어드 되는 느낌이군요. 그렇죠. 레이어드 되면서 네. 영원한 것은 없죠. 그렇죠. 저도 한국에서 한류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이 너무 난감해요. 왜냐하면 팬들의 마음이 어디로 흐를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중국이 슬금슬금 대중문화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네. 칠레 얘기하면 또 떠오르는 게 너무 뜬금없는 질문이긴 네. 하지만 세종기지? 네, 남극에. 네. 남극의 세종기지 저도 이제 예전에 알고 지냈던 어떤 기자님이 갑자기 기자직을 그만두고 저 세종기지에 뭐 탐사하러 왔어요. 뭐 이래서 이제 물론 네. 취재하러 가셨겠지만 그래서 네. 세종기지가 저기 있었구나. 네, 맞아요. 근데 이걸 운영할 때 칠레 관문을 네. 이용하면서 네, 맞아요. 굉장히 파트너십을 맺어왔다고 하는데 저 네. 그 역사를 전혀 모르거든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 이제 그 남극은 엄밀히 말하면 주인이 없는 땅인데 이 남극을 총괄하는 사무소가 칠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칠레 남부의 푼타 아레나스에 사무소가 있어서 네. 푼타 아레나스를 거쳐서 남극으로 가셔야 하고 이제 거기도 뭐 한국의 장보고 기지, 뭐 세종 기지 네네네. 있고 중국은 기지가 더 많고 일본 기지 있고 제가 뭐 그 남극 연구소 계신 분과 이야기해 보면 거기 한중일이 모여서 같이 삼겹살도 구워 먹고 하신다고 이게 여기서는 옥작복작 막 복작복작 갈등이 있지만 또 멀리 나가서 보면 너무 반가운 게 또 우리 한중일이에요. 거기 삼겹살과 사케를 같이 먹는 같이 예를 들면, 먹는 이렇게 네.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다른 중남미 나라들은 칠레를 굉장히 얄미워해요. 왜요? 국민성도 좀 다르고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악착 같고 바지런하고 좀 얄미운 면도 있어서 다른 중남미 사람들은 다 칠레를 조금 이렇게 얄미워하지만 다른 중남미도 남극을 바탕으로 연구를 하려면 칠레를 통해야 합니다. 네, 그게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가깝기도 하고 안전하고 항로가- 항로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제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사람들이 남극 기지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네네. 네, 그런데 제가 칠레에 있을 때 우연한 기회에 그 한국 사무소 소장님을 알게 돼서 제가 그때는 한국 사람이 너무 귀하니까 네. 누구든 오시면 그냥 붙잡아다가 저희 수업 시간에 특강을 부탁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장님이 저희 수업 시간에 심지어 스페인어도 아니고 영어로 발표하셨는데 학생들의 관심도가 뜨거웠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때 배운 점이 있다면 우리 것을 무조건 가르치기보다 자기들과 무엇이 연결되었는가에 학생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구나. 세종기지가 있고 또 가면 중국기지도 있고 일본 기지도 있고 한국에서 몇십 년 전부터 이런 일을 하고 있고 하니까 학생들이 뭐 질문이 끝도 없었고 네, 엄청나게 관심이 많았죠. 보고 싶네요. 어떤 장면이었을까 너무 궁금한데요. 학생들이 어떤 표정으로 들었을지 또 정말 어떤 눈이 질문을 했을지. 반짝반짝했어요. 그렇군요. 이게 네. 몇 년 전 얘기예요? 그분이 강의하신 게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이미 퍼져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그때 저도 이제 처음 알았는데 이제 각 연구소 측에서 뭐 한국에 한 명, 칠레 한 명 보내주는 프로그램도 있다. 그래요? 네, 뭐 고등학생, 대학생 뽑아서 당시에 네. 아마 지금도 제가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네. 사실 이제 그런 얘기가 널리 홍보되지가 잘 않잖아요. 그냥 끼리끼리 그렇죠. 이렇게 아는 뽑아서 사람들끼리. 아니면 그 지역 젊은이들을 뽑아서 보낸다거나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제 그런 정보를 한번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학생들이 스스로 찾겠죠.
아,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내가 몰랐네 하면서 그리고 한국이 칠레하고 중남미 최초로 워킹 헐리데이 협정을 맺었고 네. 또 아마 아르헨티나랑 브라질도 제가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연구차 이 중남미에서 한국의 출입국 한번 등록수를 봤더니 사실 저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워낙 교민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이게 과연 그들이 오는 건지 아, 교민분들이 오는 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네요. 물론 칠레도 비슷하겠지만 그런데 이 칠레가 특히 인구는 적은데 이 H1 비자로 오는 입국자 수가 매년 100명에 가깝더라고요. 그러면 꽤 많은. 꽤 많은 수가. 네. 이제 사실은 제가 한국 측에도 알아보니까 이게 한국에서 칠레로 가는 쿼터는 차질 않는데요. 그런데 칠레에서 오는 쿼터는 경쟁이 심하다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네. 오늘 그 한국과 중남미가 어떻게 관계 네.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있는데 네. 콜롬비아를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왜 갑자기 콜롬비아냐? 참전국이었다. 그쵸. 네, 이거 잘 깜빡깜빡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네. 네. 그 시절에 콜롬비아가 네. 네, 우리를 도와줬어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우리 언론에서는 뭐 많이 보도가 안 되는데 뭐 보건, 뭐 개발 여러 네. 가지 협력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어떤가요? 아마도 ODA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아, 네. 그리고 이제 칠레나 코스타리카 같이 OECD에 가입된 국가는 코이카 같은 데서 안 나가죠. 그렇죠. 네, 오히려. 빈부격차가 극심해도 그런데 이제 콜롬비아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뉴스에 나오는 것 같고 네.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해서 콜롬비아 사람들의 일상에까지 한국이 가깝다라는 말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말이고 사실 잘 모를 수도 있죠. 그 그렇죠. 혜택을 받는 사람이 아니면 네, 네. 그리고 이 콜롬비아가 그 한국 전쟁 당시에 이 참전했을 때 결코 콜롬비아가 편안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네. 수십 년간의 내전으로 고통받던 상황이었는데 네. 이제 그때는 또 미국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아.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948년에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경제연합위원회가 칠레에 생기고 전 세계적으로도 중남미의 산업화를 도와줘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을 당시에 콜롬비아는 수십 년간 이어진 내전으로 고통을 받고 그러면서 미국의 도움을 받으려다 보니까 약간 지금으로 생각하면 야, 너 파병해. 아, 예, 그래서 절대 그 상황이 콜롬비아가 파병을 할 만큼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우리에게는 도움을 줬으니까 고맙죠. 그 우리 교수님께서 한 2010년대부터 네. 그때 뭐 가르치고 또 질문 받고 또 현장 조사 나가시고 네. 케이팝을 좋아하는 그쪽 현지 네. 친구들을 만나서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네. 그래서 그 변천사에 대해서 대략 좀 짚어주시긴 했는데 이게 항상 그 긍정이 있으면 부정이 있고 이 양이 있으면 음이 있지 않습니까? 긍정과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혹은 그만큼 아니어도 또 부정적인 인식도 항상 있을 수 있어요. 있죠. 네, 그래서 뭐 일부 조사에 따르면 일부 조사입니다. 뭐 한류에 대한 부정 인식이 한 30%대 정도 왔다 갔다 한다 꾸준히 이런 조사도 있는데 네.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이 통계나 여론조사는 해석에 따라서 또 표본에 따라서 워낙 다르긴 네. 하지만 네. 저는 어떤 문화든 뭐 아주 쉽게 말하면 어떤 음식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또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관심이 있는데 다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죠. 우리가 그 점을 조금 좀 너그럽게 받아들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네. 이제 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발전을 했고 하면은 조금 여유를 갖고 우리 잘 살아 잘 살아라고 굳이 강요하지 않아도 다 아는데 네. 아 너희는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너희는 이런 건 별로구나 라고 파악해서 너희가 좋아하는 거 줄게라는 여유를 조금 가져도 되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면 우리는 그 컬렉티비즘 문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아이돌을 좋아하면 제가 그때 한국에 와서 뭐 강의하고 이랬을 때 보면 제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이 케이팝 팬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아, 그건 또 아니었거든요. 아니죠. 이건 모르거나 관심 없는 사람도 많을 예, 텐데. 그리고 오히려 그런 학생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더 열심히 하는 경우도 많고 제가 한국에 와 있는 중남미 학생들을 최대한 만나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케이팝과 무관한 학생들이 더 한국을 즐기고 더 한국을 좋아하게 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케이팝을 보고 또 드라마를 보면 어떤 필터링이 생길 수 있죠. 그럼요. 뭐 와보니까 그 잘생기고 친절한 오빠들은 어디에 없죠. 현존하지 예, 않아요. 뭐 그러니까 막 실망하게 되고 네. 그런 기대치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팬들 인터뷰에 보면 그냥 어떤 아이돌이 이 오빠랑 이 언니가 좋은 거지. 이 오빠가 좋은데 이 그룹은 싫을 수도 있어. 아니 이 그룹에 왜 얘가 있어? 우리 오빠가 여기 있는데 이럴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아 이런 한국에 대한 자그마한 관심이 애정과 사랑으로 이어져서 한국에 대한 사랑으로까지 네, 이렇게 네. 한꺼번에 보시는 경향이 좀 있어요. 네, 있는데 각자의 취향을 우리가 존중해 줘야죠. 제가 어떤 칠레 동료 교수들 중에 엘리트층을 보면 예전에는 특히 엘리트층일수록 자기 아이가 케이팝을 좋아하면 숨겼어요. 뭔가 그런 얘기 하다가 네. 제가 가면 딱 사실은 우리 아이가 얘기 안 하고 그랬는데 이제 요즘의 분위기는 그걸 좋아한대. 약간 이렇게 예. 나는 마음에 안 들지만 애가 좋아한다는데 어떡해 라고 네네. 얘기는 할 정도가 됐다는 거죠. 저는 그런 변화를 조금 자연스럽게 네네.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봐 줘야지 네. 어떻게 모두가 좋아하나요? 저도 그렇죠. 방송 나가면 댓글도 뭐 악성 댓글도 많고 좋은 댓글도 많지만 그렇죠. 네.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게 우리가 이제 좀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 네.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행히 우리 그 머니포커스 시청자분들은 여유롭습니다. 네. 너그럽습니다. 그럼 또 어느 분이 네.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네. 그래서 저희 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중남미를 바라볼 때 이거는 조금 이 편견을 좀 깨고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건 네. 조금 경계했으면 좋겠다. 혹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연구자로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저 정말 어제 이 질문지 보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육하 원칙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러니까 일단 누가 중남미의 어디를 바라보느냐. 언제 어떻게 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너무나 다양한 중남미가 있어요. 내가 학업을 뭐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런데 그 육하 원칙에 따라서 내가 보는 중남미가 중남미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조금 나쁜 점이 보여도 반작용이 있는데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점. 얼마나 다양한 곳인지 그리고 조금 과장하자면 한국도 점점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데 중남미야말로 태생적으로 다문화를 안고 가는 나라의 곳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 안에서 중남미에서 종교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렇군요. 모두가 가톨릭이니까라서가 아니에요. 네네. 어떻게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답답해 보여도 또 그 나름에서 배울 점도 있고 그 나름에서 어떻게 자연에 순응하는가를 배울 수도 있고 또 제가 중남미를 말씀드리면 다 끝이 멀어로 끝나는데 네. 우리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은 그럼 왜 그렇게 그 먼 중남미와 가까이 지내고 그렇게 투자를 할까? 약간 큰 틀에서 다른 나라는 중남미와 어떤 이유로 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뭐 지리적으로 거리상으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중남미지만 어쨌든 알면 좋아지고 알면 보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오늘 교수님 말씀드리면서 한국과 중남미가 그동안 어떤 관계를 맺어왔고 우리 심지어 세종기지부터 해서 네, 맞아요. 어떻게 관계를 맺어왔고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중남미 특히 칠레 이런 또 특히 젊은 세대들이 한국에 어떤 관심을 계속 쌓아가는지까지 저도 그 덕에 다시 수업을 하고. 그러니까요. 네. 수업이 많아진다는 건 관심이 있다는 그렇죠. 하나의 명확한 네. 표식이니까 네. 네. 재밌게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원정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